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멘토링 앤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경영학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저는 조금 무책임하지만 경영을 배운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학과에선 수학을 배우고 화학과에서는 화학을 배우는 것처럼 경영학과에서도 경영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경영이 무엇이냐?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학에서 다루는 조직은 대부분 기업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기업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내의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전에 기업의 목표는 바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조직 내 기업 내의 여러 자원, 그렇다면 기업 내의 여러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자원의 일부겠고요. 기업이 가진 자산, 자본, 그리고 회사 건물 등등 여러 가지가 모두 자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바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기업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기업 안에서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활동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원들은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다르게 얘기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기업 운영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함께 창업을 해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큰 흐름을 통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어떤 기업을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재무, 경영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회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재무입니다. 선생님, 재무가 뭡니까? 당연히 어려운 개념이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재무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라고 함은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의 운용을 관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있죠. 조직의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들을 끌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에서는 먼저 우선 자금의 조달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가 필요한 돈을 끌어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과 채권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께서 나중에 너가 커서 절대 주식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주식과 채권이 있을 때 분명 더 위험성이 높은 것은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위험한 주식을 왜 할까요? 바로 그런 위험성이 높은 주식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또한 높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경영학에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클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높아진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과정 또한 재무의 범위인데요.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사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내가 필요한 돈을 끌어왔으면 우리 기업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일할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인사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란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보이는 세 가지 사진은 모두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의 기업의 조직도인데요. 단순히 인재들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배치할 것인가 또 모두 인사관리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인 모양으로 조직이 갖추어져 있죠. 반면에 페이스북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의 그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생산관리라는 분야인데요. 생산관리란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물건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것들에는 입지 결정이라든지 생산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든지 라는 그런 고민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헬리포드의 이동식 컨베이어 시스템인데요. 그 전까지는 옆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5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헬리포드의 이동식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1시간 38분으로 줄었다. 그래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관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을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제품이 팔릴까에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의 제품을 살 때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단지 그 어떤 나이키가 주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구매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상 그들의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또한 모두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TV 광고, 그런 것들 또한 모두 마케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인데요. 회계는 이번 분기 우리 기업에 대한 건강검진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번 분기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걷어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지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회계의 결과물은 바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지금 자산은 어떻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모두 회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재무로 돌아오는데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렇게 내가 번 돈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보충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이익금을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주주들,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의 이익이익금을 나눠주는 배당의 과정도 모두 재무의 분야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고요. 또한 국제 경영이라는 분야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비즈니스의 영역을 어떤 한 나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분야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기업도 굉장히 많은 정보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하고 앞선 여러 과정에서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경영학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경영학에 진학해서 졸업한 이후 어떤 분야로 선배님들이 진출하셨는지 저와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창업, 그리고 CPA 행정고시 혹은 로스쿨, 그리고 취업, 그리고 대학원 진학, 크게 5가지 분야로 진출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업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나만의 아이디어로 직접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보면 패션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컬렉션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들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하신 이후에 이렇게 창업으로 진출하는 분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CPA 행정고시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전문직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CPA란 공인회계사 시험을 뜻하고요. 행정고시는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그래서 이 행정고시에서 합격하게 되면 바로 5급 공무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준비 시간은 약 3년에서 5년이라고 하고요. 물론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더 짧거나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쿨을 진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서 사기업 혹은 공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전공 지식을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던가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학과를 진학한 이후에 어떤 분야로 선배님들께서 많이 진출하셨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언급한 이 5가지 뿐만 아니라 경영학이란 학문 자체의 범용성이 굉장히 넓고 진출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100명이 있다면 정말 100명이 다 다른 분야로 진출할 정도로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영학과의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진학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만의 능력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시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강성원 선배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짧게 몇 가지 질문 겸 Q&A를 좀 드릴 건데요. 네. 좀 재밌고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앞에서 짧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테지만 이제 실제로 학교에 진학을 해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진학하시게 된다면 재무관리, 마케팅 원론, 회계 원리, 조직행동론, 국제경영론 등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승화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과목명만으로는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어떻게 배우시는데 괜찮으셨나요? 사실 배우는 내용 자체는 경영학과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은 경영학 자체가 영어로 수업하시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열심히 기르시고 오신다면 더 재밌게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군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경영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얘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경영학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언제 들으셨는지 이제 학과의 지원, 동기 및 입학 노하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경영학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입학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학하시고 싶은 분야, 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먼저 조금 빨리 고민을 해서 한 길로 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탐구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경영학과 진학을 꿈꿨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경영학과 관련된 여러 비교과 활동들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저만의 활동들을 해왔던 것이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러한 고민을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그 학생부를 채워 나가서 네. 예쁘게 만든다면 그렇게 입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선배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 학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로서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경영학 자체가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굉장히 범용성이 높고 내가 어떻게 경영학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언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신만의 분야를 찾아서 새로운 분야와 연결시킨다든지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다른 학과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진학하신다면
경영의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먼저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 보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의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것. 그렇죠. 어딜 가서도 본인만의 경영을 하면서 본인만의 소신 있게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게 그게 곧 전망인 것 같다는 또 느낌인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Yes.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선배님 학과의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경영학과의 자랑거리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대학들에서 가장 밀어주는 학과 중에 하나가 경영학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단과대별로 건물을 하나에서 2개 정도씩 쓰는데요. 경영대학 저희 단과대학만 특별하게 건물을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잘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라는 것이 저희 학과만의 특출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경영학과를 다니면 인기가 많다라고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의 인기가 아니고요. 네. 네.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부분을 언급드린 겁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경영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알아봐주고 학교에서 좋아해주는 그런 네, 학과가 된다는 의미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경영학과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학과 분위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경영학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팀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서 한 학기에 하나 아니 많으면 3개까지 저는 겪어봤고요. 그래서 한 가지 과제를 5명에서 8명의 조를 이뤄서 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그런 팀 프로젝트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영학과의 분위기는 조금 더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학을 앞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혹시 해줄 조언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경영학과라는 학과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의 주위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조금 성적이 높은 친구의 경우 나는 그냥 성적이 높으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경영학과를 선택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경영학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범용성이 넓은 학문임은 맞지만 단순히 자기가 성적이 좋다고 아니면 경영학과가 단순히 많이 뽑아서 조금 만만해 보인다고 이러한 이유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이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제 주위를 조금 돌려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경영학과랑 달랐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가벼운 이유로 단순히 많이 뽑고 조금 내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한다면 뭐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단순한 이유들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영학과와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경영학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그 점을 꼭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경영학과라면은 너무 앞에 현실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금 더 경영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미리 조금 공부를 해서 온다면은 경영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일단 제가 드린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이렇게 경영학과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 저로서는 영광이었고요. 많은 경영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이 꼭 그들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